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25일 월요일 현재 시간 14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305포인트가 하락한 39,47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점이 39,824포인트로 4만 포인트를 바로 문전 앞까지 가져갔다가 해당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수를 안착하지 못하고 4만 포인트 돌파를 실패하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 하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조금 세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조정을 받았다. 너무 강력했던 1000포인트의 단기 급등을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매물 소화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매물 소화를 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 또한 나흘 만에 차익 실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의 은행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 단순하게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의 하락폭은 좀 있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보시다시피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주가도 지금 보시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좋고 싫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좋다, 싫다 말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주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또 이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조심스럽게 보는 그림이 바로 지금 같은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3대 지수, 주요 3대 지수가 지금처럼 제각각의 움직임을 줄 때가 제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와 조정을 받을 때 나스닥도 S&P 500도 동반해서 조정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다우는 조정, 나스닥은 약세, 강세, S&P 500은 보합 이런 분위기는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국내 증시를 좀 보시면 돼요. 국내 증시를 보시면 되는 게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 딱 그 모습으로 지금 끝이 났는데 지금 코스닥이 1%의 상승 마감했거든요. 1%의 상승 마감. 근데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약세 마감했어요.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튼 약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국가 안에 있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하면서 등락을 보여주는 패턴이 사실 좋지는 못해요.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증시의 메커니즘 상태상 좋지 못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우에 있던 자금이 나스닥으로, 나스닥에 있던 자금이 S&P 500으로, S&P 500에 있던 자금이 나스닥으로, 나스닥에 있던 자금이 다우지수로. 이걸 아주 멋들어지는 멘트를 하자면 순환매입니다. 근데 이런 순환매가 왜 반갑지가 않냐면 순환매로 추세를 곳곳이 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매가 나타나면 추세의 강경함이 사라져요. 오히려 투기성 장세의 성격이 생겨서 이런 경우들은 주가가 한번 깨지면 더 아픕니다. 여러분 혹시 진통제 드셔보세요? 진통제? 진통제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의 약발이 떨어지면 무지무지하게 아파지죠. 똑같습니다. 시장도
순환매 약발이 떨어지면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순환매 장세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베스트한 모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이 있고 저의 기준은 저의 기준이 있으니까 저의 기준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시장 포인트가 크게 틀리지는 항상 않기 때문에 제 의견도 일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무겁다라고 밖에 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버티긴 버텼지만 제 생각에는 잘 버틴 그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뭐 이런 식의 버팀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지금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개장 전에 파월이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번엔 통화정책 관련된 발언을 아예 입을 싹 닦아버리셨어요. 왜 입을 싹 닦았을까? 사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멘트를 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워 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조금 난감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라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발언했던 평가를 가지고 약간 뭐 비둘기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들도 좀 있습니다. 그분은 참 매거든요. 네, 공격적이신 분인데 좀 순해지지 않았냐. 근데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런지 파월이 지난주에도 발언을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연준 쪽에서의 무브먼트는 없었고 시장도 기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우지수는 피로도가 있어서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도 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기술주들의 반등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그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마감을 했지만 시세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박스권이었고요. 큰 추세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시장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비추세 구간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비추세 구간이라는 것은 다음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다음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동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이번 주도 조금 굵직굵직하게 있다고 하면 굵직굵직하게 있습니다만, 발언이 일단 연준 쪽에 인사들 발언들이 지금 계속 깔려 있어요. 근데 연준 쪽에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이번 주에 지금 스케줄링이 어떠냐면 제가 알기로 연준 연설이 지금 파월 또 있고 쿠기사 있고 윌러 있고 굴숲이 있고 데일리 있고 보스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주 후반부까지 주구장창 있는 상태에 또 이번 주에는 뭐가 있냐면 GDP가 있고요. PC가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휴장입니다. 금요일 날은 휴장이에요. 저도 금요일 날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휴장이에요. 성금요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또 연준발 코멘트가 또 주 후반부에 몰려 있는데 연준 쪽의 멘트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시장 해석이 되게 친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친화적일까? 뭐 이런 고민에 시장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 시장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지난 연준 때도 그렇고 매매를 아주 심플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치고 여기서 끊고 끝. 그리고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지션이 없습니다. 관망 중이에요. 몰라서요? 아니요. 방향성은 알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한 번도 매매하면서 진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왜 어렵냐라고 하면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시장에 있는 파동을
다 이겨먹으려고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다 이겨먹을 자신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는 파월 연준의장 나오기 전에 매매 끝내자. 지난주에는 파월 연준의장이 있으니까 매매를 끝내자. 이게 어제 제 요즘 포인트였어요. 뭐 그대로 했습니다. 그 전에 매매를 끝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파동들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시장이 뚜렷한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몰라서도 아니고 누가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시장이 뚜렷하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위든 아래든 다 열어놓은 상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위로도 튈 준비가 돼 있고 아래로도 튈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분들은 올라가는 파동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올라가다가 꺾여버리니까 다쳐버리고, 내려가는 파동을 따라 먹으려고 하다가 반대로 방향을 꺾어버리니까 손절이 나가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시거든요. 지금은 그런 매매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약간 길목을 지키고 있는,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죠? 예전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들, 좀 회자한 영화들 보면, 청소년 영화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퇴근을 해, 학교에서 하교를 해요. 골목길에 그 학년의 불량배들이 서 있어가지고, 야, 껌 하나 사볼게, 껌값 좀 줘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약간 그 골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깡패들은 어느 골목으로 애들이 하교한다는 걸 알죠. 어느 골목으로 거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기서 한번 당해본 친구들은, 야, 이 시간에 여기로 가면 안 돼, 걔네들이 있어, 다음에 우리 공부를 더 하다가 더 늦게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자, 또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시장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멘트들이 지금 너무나 정해져 있단 말이죠. 파월 연준이 할 멘트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요?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해석이 다른 것 뿐이지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인플레이션 봐야겠다, 경제지표 봐야겠다, 우리 금리 인하할 거다, 이 멘트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한 100단어, 한 200단어 정도의 워딩이 나왔을 때, 한 두세 개 정도의 워딩이 좀 달라졌다, 이걸 갖고 평가를 하는데, 큰 의미 없어요. 맥락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골목길 매매를 해야 돼요. 골목길 매매. 골목을 지켜서 사수하는 매매를 해야 승산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흐름의 파동에서 계속 내가 몸으로 대어버리니까 내 몸이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매매 수를 제가 줄이라고 하는 얘기가, 매매를 너무나 많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저 매매 횟수, 지난주에 매매를 제가 7번 했나요? 지난주 내내 매매 7번 했어요. 7번인가 6번인 밖에 안 했어요. 저보다 아마 수익률 높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 한 번 매매를 짧게 여러 번 먹으려고 하는데, 짧게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매매를 길게 한 번만 매매해야 된다니까요. 시장이 여러 번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여러분들의 손실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시장에 노출이 덜 돼야 되죠. 여러분, 선크림 왜 발라요? 지금 날씨 더워졌더라고요. 주말에 날씨 너무 더워져가지고 저도 하천에 애들이랑 같이 하천을 한번 돌았어요. 선크림 바르죠. 선크림 왜 발라요? 자외선 안 받으려고 바르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외선 안 받으려고 선크림 바르는 것처럼 시장에서 내가 피해를 많이 받으면 데미지를 안 받으려면 매매수를 줄여야죠. 근데 매매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죠. 누누이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매매를 하다가 이번 구간 당했어요, 여기서 졌어요, 뭐해서 졌어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매매를 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주 튼실해진다. 시장 참여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나 시장이 어려워요. 수익이 나도 어려운 구간이 맞아요. 왜? 방향성을 계속 꺾으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려버리고, 그러다가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행보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용용 죽겠지, 약 올린단 말이죠. 용용 죽겠지, 약 올리는데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길 자신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이길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쉽게 승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큰 방향성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큰 방향성을 읽었을 때 그 큰 방향성을 잘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방향성을 잘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좀 확고하게 밀어붙여라. 그래서 승부를 붙여야 된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박스권이 관점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내일 정도가 되면 좀 추세를 한번 고민해 볼 구간이 될 것 같고, 내일까지도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부활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긴 연휴 중에 하나라서 매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변동성이 생각보다 드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일부터 변동성이 좀 쭉 떨어지면서 수급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 추세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으면 좀 박스권 관점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한다. 이 느낌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저도 시장 참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하단 댓글이나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희에게 카카오톡을 질의하시면 관련된 내용 다음 영상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